글자는 지울 수도 있고 다시 고쳐 쓸 수도 있지만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도 없어 우리를 더욱 후회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낮에 무심코 내뱉은 말이 떠올라 벌떡 일어나 후회하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살면서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앞뒤 생각 없이 한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 말로 인해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먹기도 하죠. 그리고 오히려 그 말이 나에게 또 다른 화로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듣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듣는 데 집중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결코 쉽게 하지 말아라고요. 수없이 들었던 말이지만 어느 날부터 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나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말이 많아집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를 반영해서인지 말을 너무 빨리 하기도 하고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싸움하는 사람들처럼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톤도 높아지죠.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말은 그 사람의 품성을 드러내는 도구라고 합니다. 따라서 바른 말이 우리의 품위를 높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 먹는다고 저절로 점잖아지거나 품격이 생기지는 않죠. 저절로 우아해지지도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늘 긴장해야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나이라는 게 우리한테 유리한 상황이 되기보다는 이제 뭔가 잘못했을 때 더 비난받을 어떤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말에 있어서 참 나이값을 못한다라든지 참 나이답지 않게 말을 가볍게 한다라든지 이런 나이라는 수식어가 앞에 붙을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떤 말들을 주의해야 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좋을까요? 지금부터 품격 있게 나이 들어가기 위해 배워야 할 말 습관 5가지와 품격 있는 어른으로 대접받을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후회하지 않는 품격 있는 어른으로 나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100세 시대라는 관점에서 인생의 중반에 다다른 이쯤이면 누구나 우아하고 품격 있는 어른이고 싶을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학벌,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삶의 경험과 배움, 지식에서 우러나오는 언어의 선택과 말투가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내죠. 그런데 주위에 보면 품격과 거리가 먼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남의 말을 툭툭 끊고 본인 말만 하고 목소리는 크고 라떼를 남발하시는 일명 꼰대 분들이 꽤 있습니다. 어쩌면 나도 모르는 새에 나도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남이 하는 말에 상처받으면서 정작 내가 무심코 생각 없이 쏟아낸 말들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릴 땐 나이 먹으면 알아서 철이 들고 마음이 넓어지는 줄 알았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알게 됩니다. 생을 다하는 순간까지 꾸준히 배우고 반성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걸요. 그래야 본격적으로 전개될 인생 후반부를 남들로부터 존중받으며 내실 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품격 있게 나이 들어가기 위해 배워야 할 말습관. 첫 번째, 짜증 화법 4가지. 대화를 해보면 가슴이 뻥 뚫리듯 시원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화할수록 속이 답답해지는 사람이 있고 더 나아가 짜증을 유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원한 화법을 사이다 화법, 답답한 화법을 고구마 화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짜증을 유발하는 화법은 짜증 화법입니다. 고구마 화법까지야 참을 수 있다 해도 짜증 화법에 이르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대화를 할 때 지켜야 할 원칙과 요령은 많지만 무엇보다도 상대를 짜증나게 하는 대화 방식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속된 표현으로 싸가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짜증 화법을 구사할까요? 짜증 화법에는 다음의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 말 가로채기. 대화할 때 짜증을 유발하는 으뜸은 말을 가로채는 사람입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중간에 끼어듭니다. 성급하게 틈만 나면 말을 가로채서 훅 들어옵니다. 이러면 운전 중에 끼어들기를 당하는 것처럼 신경질이 나는 건 당연합니다. 짜증이 솟구칩니다. 때로는 말을 좀 끝까지 들어봐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2. 토달기. 무슨 말을 하면 꼭 토를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란 협상도 논쟁도 아닙니다. 그냥 떠드는 수다, 잡담이 주류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말해서 즐겁고 들어서 기분 좋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니 대충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운운하며 깐깐하게 따지면서 토를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나마 옳은 판단, 좋은 지적이면 참을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과 억지를 부립니다. 토다는 사람과 대화하면 짜증을 넘어 정말 토 나옵니다. 3. 깐족거리기. 소위 염장을 지르는 겁니다. 은근히 약을 올리고 부하를 돋우는 화법입니다. 농담을 하더라도 아픈 곳을 찌릅니다. 상대의 마음을 핥힙니다. 올해는 담배를 끊기로 했어 라고 말하는 친구에게 내가 계획만 잘 세우지 실행에 옮긴 적 있냐 라며 태클을 겁니다. 이번에 일이 잘 안 됐는데 라며 의기소침한 친구에게 위로는 못할 망정. 언제는 성공했냐 라며 신경을 건드립니다. 이 아이스크림 너무 달달하는 말에 그럼 아이스크림이 달지 쓰겠냐? 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 정말 싸가지 없습니다. 4. 자기 말만 하기. 대화를 독차지하고 끊임없이 길게 말하는 사람. 계속해서 남을 가르치려 하고 시종일관 잘난 체합니다. 당연히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말끝마다 토를 달고 시비를 가리며 자기의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지만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빈정거리고 깐족거리면서 속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죠. 그런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속이 답답해지며 짜증이 나지만 자칫하면 논쟁을 일으켜 나중에는 말싸움으로 변할 수 있어 참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화 상대로 좋아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니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혹시 나 자신이 짜증 화법을 구사하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대화를 할 때마다 위에 열거한 4가지를 점검하면서 스스로 급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품격 있게 나이 들어가기 위해 배워야 할 말습관. 2번째, BBB, 3B. 1. 비난을 삼가라. 험담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을 헐뜯거나 비하하는 이야기를 화제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사적 대화를 하다 보면 남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칭찬의 말보다 험담과 비난에 쏠리기 쉽습니다. 험담과 비난이 더 재미있으니까요. 남을 씹는 건 맛있으니까요. 그게 인간의 보편적 심리입니다. 그러나 그 재미에 빠지면 수렁에 발을 들여놓은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성각자, 철학자들이 험담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은 그만큼 위험성과 해악이 크기 때문입니다. 2. 비밀을 누설하지 마라. 잡담을 나누고 수다를 떠는 것은 좋은데 회사의 비밀, 남의 비밀, 심지어 자신의 천기를 절대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라는 단서를 아무리 달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단서를 붙이는 순간 비밀은 해제됩니다. 말수가 많으냐 적으냐의 기준은 단지 말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가 아닙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과묵한 사람이란 단순히 말수가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비밀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과묵한 사람입니다. 3. 비집고 들어올 틈을 줘라. 잡담을 많이 하면 수다쟁이가 됩니다. 수다쟁이란 말 자체가 이미 품격을 상실한 단어입니다. 수다쟁이의 특징은 단지 말이 많은 것이 아니라 혼자서 말을 독점한다는 데 있습니다. 독점하지 않으면 수다쟁이란 비난을 들을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니 잡담을 할 때는 상대가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는 것이 품격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숨을 고르면서 말하세요. 즉 상대방도 말할 기회를 주세요. 1, 2분쯤 말했으면 잠시 숨 좀 돌리고 상대방도 대화의 장으로 비집고 들어올 틈을 줘야 합니다. 소통의 시대입니다. 아무쪼록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잡담과 수다를 즐기세요. 그러나 대화를 할 때마다 수시로 지금 3비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가를 스스로 반문하면서 말하세요. 그러면 결코 수다쟁이라는 불명예를 얻을 이유가 없습니다. 할 말 다 하면서도 품격 있는 화술의 소유자로 평가될 것입니다. 품격 있게 나이 들어가기 위해 배워야 할 말습관. 세 번째, 독. 3도. 1. 독점하지 말라. 밑도 끝도 없이 대화를 독점하며 혼자 떠드는 것은 정말 징그럽습니다. 얼마 전 식당에서 옆에 식탁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 친구들과 어울려 대화를 하는데 목소리에 높낮이도 없이 일정한 톤으로 쉴 새 없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숨도 쉬지 않고 말하는 듯합니다. 대단한 입담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좋은 화술이 아니면 물론입니다.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 꽤나 한다는 사람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발이지 대화할 때는 독점하지 마세요. 강조하지만 대화란 주거니 받거니 티키타카 하는 것입니다. 2. 독선하지 말라.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핏대 올리지 마세요. 대화란 적당히 주장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것입니다. 설령 상대가 좀 빗나간 말을 하거나 의견이 다른 말을 하더라도 일일이 따져가며 옳고 그름을 심판관처럼 말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건 잘난 것도 아니고 탁견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특히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독선적인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냐 좌냐에 따라 상대를 아예 적군 대하듯이 눈까지 부라리며 핏대를 올립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독선에 빠지고 결국 불통이 됩니다. 고집불통. 3. 독설하지 말라. 성질이 그러니까 이혼했지. 성깔이 그러니 승진을 못했지. 대화 중에 상대방에게 밀린다 싶었는지 그렇게 쏘아붙이는 사람을 봤습니다.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독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에게 상처가 되도록 아프게 찌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상과 어조에서부터 도끼가 묻어나옵니다. 대화는 말을 부드럽게, 내용도 부드럽게 하는 게 좋습니다. 대화에서 당신이 밀린다 싶으면 밀려주는 겁니다.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생사를 거는 것도 이기고 지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끼를 품고 악다군이 써서 설령 이긴다 한들 결과는 뭡니까? 품격만 깎이고 정만 생기는 것이죠. 품격 있게 나이 들어가기 위해 배워야 할 말습관. 네 번째, 천천히 말하기. 너무 싱거운가요? 그러나 원칙을 지키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일본의 의사 고바야시 히로유키도 나는 당신이 스트레스 없이 말하면 좋겠습니다에서 천천히 말하기를 권합니다. 그는 의학적 원리에 근거하여 말투에 대한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특히 말이 빠르면 호흡이 얕아지고 저산소 상태가 되면서 두뇌 회전이 말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생각보다 말이 먼저 튀어나갈 테니까요.
그럼 말을 천천히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히로유키가 언급한 것을 포함해 7가지 정도를 꼽아보겠습니다. 1. 말을 천천히 하면 목소리가 낮아지고 정중하게 됩니다. 이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도 충분히 수긍할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금방 납득이 됩니다. 말을 빨리 하면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커지고 경망스럽게 되니까요. 2. 말을 천천히 하면 품격 있게 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위 높은 사람, 품격 있는 사람 중에 말을 빨리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던가요? 그들은 남들이 보기에 폼을 잡는 것처럼 말을 느릿느릿 천천히 합니다. 원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말을 빨리 하는 것입니다. 3. 말을 천천히 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말을 빨리 하면 뭔가 조급한 것 같고 후다닥 거짓말로 남을 설득하려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말을 빨리 하는 경우와 천천히 하는 경우를 비교해 상상해 보세요. 어느 쪽에 신뢰감이 더 갑니까? 4. 말을 천천히 하면 감정이 조절됩니다. 말을 빨리 하면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솟구치게 되고 그러면 말도 더 빨라지는 악순환에 걸립니다. 나중에는 숨이 찰 정도로 시근덕거리며 말하게 됩니다. 대화하면서 감정이 격해지거나 조급해질 경우 의도적으로 말을 천천히 해보세요. 확실히 감정 컨트롤이 됨을 실감할 것입니다. 5. 말을 천천히 하면 말실수를 줄입니다. 당연하죠. 말을 천천히 한다는 것은 생각하면서 말할 여유를 갖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단어 하나, 표현 하나라도 곱씹어 보면서 그 단어와 표현이 상대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예상하면서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말실수가 적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6. 말을 천천히 하면 목소리도 좋게 들립니다. 이것은 실질적이고도 심리적인 것인데 천천히 말하면 자연히 목소리가 낮아지기에 같은 목소리라도 품격 있는 목소리로 느껴지게 됩니다. 7. 말을 천천히 하면 말을 잘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앞서 열거한 6가지를 다시 살펴보세요. 그것은 곧 말 잘하는 것의 구성 요소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천천히 하는 것만으로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일단 말을 못한다는 인상만 주지 않아도 성공 아닌가요? 말을 천천히 하라. 매우 상식적인 것 같지만 매우 유용한 규칙입니다. 품격 있게 나이 들어가기 위해 배워야 할 말습관. 5번째, 화술보다 심술. 말을 잘하려면 기술과 요령을 발휘하기 전에 마음보부터 바르게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이것 하나가 수백 가지의 화법의 바탕을 이뤄야 좋은 말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원래 심술의 사전적 의미는 짓궂게 남을 괴롭히거나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못된 마음, 온당하지 않게 고집을 부리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는 기술, 즉 화술과 관련의 심술을 2가지 의미로 활용하라고 권합니다. 첫째는 말을 할 때 사전적 의미 그대로의 못된 마음, 즉 심술을 부리지 말라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둘째는 화술이 말하는 기술이라면 심술은 마음의 기술이라 해석하여 화술을 발휘하기 전에 마음 씀씀이, 마음가짐부터 선하게 가져야 한다는 긍정의 의미입니다. 화술보다 심술을 강조하는 것은 말이란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자고로 언유심성이라고 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여 울림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교묘하게 말의 기술을 발휘해도 정말로 심술을 부리려 하거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말한다면 결코 좋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소리는 번지르르 할지언정 그것에서 느끼는 감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대화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말이란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죠. 그 미묘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말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외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요?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 상대의 말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닫혀있기에 들리지 않고 들리더라도 기분 나쁘게 들리니 부정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화술을 배우기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상대를 따뜻한 시선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야 말귀가 열리고 대화다운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품격 있게 나이 들어가기 위해 배워야 할 말 습관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갈수록 더 배워서 품격 있는 화술의 소유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냥 생긴 대로 말해서는 어떤 난처한 상황에 처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그만큼 사람과 세상이 영악해졌습니다. 이제 인생의 중반쯤에서 한 번쯤 자신의 말을 점검해 볼 때가 됐습니다. 과연 품격 있는 대화를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자신의 말버릇을 확실히 자리매김하며 고칠 것은 고치고 더할 것은 더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격적으로 전개될 인생의 후반부를 남들로부터 존중받으며 내실 있게 살아갈 희망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젊은이들과 대화할 때 꼰대 소리 듣지 않기 위한 품격 있는 어른으로 대접받을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1. 말어리를 자르지 말기. 기성세대와 대화를 나눌 때 가장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책을 쓰려고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만났던 30대 초반의 직장인이 내게 반문했습니다. 그러고는 스스로 답을 내줬습니다. 제발 말어리를 끊지 마세요. 나이 든 사람들은 저희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성급하게 말을 가로막고 자기 주장을 펴거나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말을 섞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짜증납니다. 듣고 보니 기성세대의 화법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말어리를 자르고 끼어드는 행위는 대화에 있어서 일종의 간섭이나 충돌 또는 방해에 해당합니다. 데보라 테너는 남자를 토라지게 하는 말, 여자를 화나게 하는 말에서 그것을 일종의 약탈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당신의 대화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혹시라도 말어리를 자르는 습관이 있다면 신경을 바짝 써서 호흡을 가다듬고 느긋이 쉬어서 말하는 습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2. 진짜 잘 들어주기. 잘 들어주기라는 말 앞에 진짜라는 수식으로 강조했습니다. 경청이 중요하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했으니 여기서 강조하기 위해 진짜라는 수식을 더했습니다. 3. 가르치지 말고 제안하기. 상사나 선배의 지위에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상대를 가르치려 합니다. 이것은 꼰대의 특징 중 하나여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화법입니다. 아무쪼록 가르치려 하지 말고 제안하세요. 가르침이 수직적 소통을 의미한다면 제안은 수평적인 것입니다. 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대를 존중한다는 것이요. 한편으로는 겸손을 내포합니다. 명령이 아니라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고 말하세요. 그게 그거 아니냐고요. 말이란 다르고 다르다고 했습니다. 부사나 형용사를 사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말의 감정이 다르고 명령형이냐 의견 제시형이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감정이 달라집니다. 4. 나 전달법으로 말하기. 나 전달법이란 자신의 감정을 중심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대의 잘못이나 불합리함을 지적하여 말하는 것이 너 전달법입니다. 대화를 나눌 때 너 전달법을 사용하면 자연히 어떤 사실에 대한 잘못이나 불합리함을 지적하게 되니까 가르치는 게 되어 상대의 감정이 상하기 쉽습니다. 그뿐 아니라 상대는 자신의 입장이나 말이 왜 합리적인지를 옹호하고 반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칫 감정적 대립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를 할 때 솔직한 자신의 느낌을 말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내가 받게 된 느낌을 전달하면 됩니다. 절대로 상대를 평가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이야기는 잘 들었는데 솔직한 나의 입장을 말하자면 좀 껄끄러운 말이 되겠지만 내 생각으로는 내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나의 의견일 뿐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강조하건대 나 전달법이란 결국 상대를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내 의견을 말하는 호의적인 대화의 방식입니다. 5. 꼰대식 말투 버리기. 나이 들면서 목소리와 발음이 변하고 어조가 바뀌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짜증내는 듯한 말투, 나무라는 듯한 말투, 아이 다루는 듯한 말투, 퉁명스러운 말투, 명령투의 위압적인 말투,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말투, 귀찮아하는 듯한 말투, 그리고 다짜고짜 반말투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말투로 말하면 상대방은 대화할 맛이 싹 사라질 테니까요. 지금까지 품격 있는 어른으로 배워야 할 말 습관 5가지와 참다운 어른으로서 대접받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말의 품격, 언격은 곧 인격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고스란히 인격이 드러납니다. 세상이 막말로 혼탁해지긴 했지만 그럴수록 언격의 가치를 성찰하며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시도해야 합니다. 공자는 일찍이 한마디 말을 하기 전에 3번을 생각하라며 3, 4, 1원을 강조했습니다. 좀 더 신중한 말,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기 위해 3번쯤 깊이 생각을 다듬으라고 했는데 그 3번 중에 1번 정도는 나의 언격은 어떤지, 말의 품격은 괜찮은지에 할애하는 것은 어떨까요? 말실수를 자주 하고 그로 인해 후회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옹골차게 결심해서 다시는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상 책 50의 말 품격 수업의 일부 내용이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합니까? 꿰어야 보배가 되듯이 이런 말 습관에 대한 이론과 기술이 많아도 실제로 기억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일상에도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품격 있는 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지혜말리를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